안녕하십니까. 전공 스포츠 영어 15주차 수업, 이제 마지막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결 관련 사항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하다 대면 수업하니까 이제 되게 상당히 혼란이 오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막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다음 주 수업 때는 좀 이제 수업 끝나고 좀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출결 확실히 안 되신 분들, 다 이제 일일이 좀 체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성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말씀 주실 분들은 좀 남아서 말씀 주시면은 다 이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체크 안 되신 분들 있으시면은 다음 주 안에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그것도 다 확인해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해당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정운동 연속체에 대해서 이 네 단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우실 예정인데 시간이 50분이라서 이게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네 단계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억제, 신장, 활성, 통합, 그리고 이제 밑에 세부적인 카테고리는 이제 억제 기법으로는 이제 자극음막 이완법이 있고요. 신장 기법으로는 이제 정적 스트레칭과 신경근 스트레칭, 그리고 활성화 기법으로는 이제 자세적 등척성 운동과 이제 독립된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통합 기법으로는 통합된 동적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이제 보면은 지금 챕터에서는 이제 억제기법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대표적으로 폼롤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SMR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가근막이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텍스트 상의 정의로는 뭐 과활성화된 근섬유를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뭐 유연성 기법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진은 이제 누적 손상 주기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누적 손상 주기는 이제 여기서 이 사이클에서 이 티슈의 이제 트라우마, 이제 조직의 손상, 얘를 유발을 하고, 이는 이제 인플레이메이션, 염증을 유발을 하고, 이는 이제 근경련을 유발을 하고, 또 이제 유착, 그리고 이제 신경근 조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는 이제 근육의 불균형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당 사항들이 다 관련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제 텍스트만 먼저 보신다면은 이제 뭐 여기 데이비스 법칙이나 이제 상대적 유연성에 대한 거 이것은 이제 어차피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상에 이 근막에 대한 이제 유착에 대해서 이제 뭐 타우트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근섬유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이제 보면은 뭐 모든 신체 조직의 뭐 손상은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염증은 이제 신체 통증 수용기를 이제 활성화시켜 보호 기전을 이제 촉발을 시키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근육에 대한 이제 긴장도가 증가되고 이는 이제 근경련이 일어나고 이러한 근경련은 일반적으로 뭐 특정 근육에서 근방추의 과도한 활성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한 경련을 유발을 하거나 뭐 그 경련의 결과 이제 유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연부 조직에서 그래서 이 유착이 조직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뭐 비탄력성 조직 이런 것으로 변화시켜서 연부 조직의 정상적인 이런 뭐 탄력성을 이제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설명입니다. 이 사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좀 유독 이제 보면은 좀 이제 자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타우트 밴드 이런 거 막 가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쇄골 밑에 쪽, 이제 소흉근의 뭐 TP라든지 이쪽에 한번 만져보시면은 뭔가 물컹물컹거리게 잡히시는 것들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렇게 길이 장력 관계가 변화하고 뭐 우세 협력근으로 인해서 또한 이것들이 뭐 이런 뭐 짝힘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관절의 이제 운동 장애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착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은 여기 지금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데이비스 법칙이라는 이제 연부 조직은 장력선을 따라서 이제 형성되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대적 유연성, 기능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이제 최소 저항의 경로를 따르는 인간 움직임 시스템의 현상, 이런 것들이 상대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가 기능적인 움직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저항의 경로로 이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되는 이제 지속된 보상 움직임이 근육의 이제 불균형과 함께 잠재적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글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력이 발생하는 선을 따라서 연부 조직이 형성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적인 형태로 이제 뭐 비수축성인 이제 콜라겐 섬유와 함께 재구성되거나 형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근섬유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근섬유가 신장할 때 이제 이렇게 비탄력성 결합조직 섬유가 이 장애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근섬유가 이제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방해하고 이는 이제 조직의 정상적인 유연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상대적 유연성을 이제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제 보면 이 시험 볼 때도 이 문제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다 이해는 안 되신다고 한들 데이비스 법칙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좀 알아두셔야 되고 어차피 시험을 보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감마 루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이 우측에 여기 보시면 이 감마 루프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근육의 이제 반사적인 수축을 발생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정각세포를 통해서 이 들신경 자극이 이제 전체 근육의 반사적인 수축을 일으키는 이제 안쪽 근다발의 작은 섬유와 정각에 있는 신경세포로 구성된 이제 반사 활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억제인데 이 GTO 많이 들어보셨죠? 골직원 텐던의 이제 자극에 의한 이제 근방추의 억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사진이 왜 있냐면요. 이게 이제 자가억제라는 개념부터 좀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게 골직원 텐던이라는 이제 이 GTO가 장력에 반응하는 이제 수용기 중에 이제 하나이잖아요. 이 근건의 연접부에 발생하는 이 정적인 장력이 이 GTO를 이제 보면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자가억제를 유발을 하는데, 이 GTO는 이제 근육의 이제 신장 때 발생하는 장력이 아닌 이제 수축 시 발생하는 장력에 반응을 하고, 이제 다른 수용기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가 억제를 일으킨다는 뭐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 전체 근막에 펼쳐 있는 이제 간극 수용기나 뭐 루피닌 종말은 느리고 지속적인 이제 압력에 특이적으로 반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렇게 SMR을 적용할 때 앞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용기들이 이제 특정 강도나 양, 기간에 이제 지속되는 압력에 반응함으로써 근방추의 이제 억제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감마루프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제 여겨진다고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제 간단한 뭐 세부 설명인데 글쎄요 알파 운동신경원이나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생략해서 이제 많이 생략하시는 분들이나 되게 좀 즐겨 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의 압박에 대해 가지고 효과인데 이 티슈에 대한 이제 이 압박, 이 조직 압박 이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자, 기계적 수용기 자극 이것은 이제 여기 고유수용성 기능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 여기 보시면 이 트리거 포인트 여기서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골격근의 운동 단위의 이제 긴장도가 변화를 하고 조직 반응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간극수용기와 루피니 종말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계 그리고 이제 시상하부와 대근육에 대한 이제 긴장도 그리고 국수유체흐름 그리고 근막하 평활근세포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 반응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두 방향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이제 느린 조직 압박은 이렇게 기계적 수용기를 자극을 하고 중추신경계와 이제 자율신경계로 이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에 반응한 이제 중추신경계는 이제 골격근의 근긴장도를 변화시키고요. 자율신경계 또한 대근육 긴장도에 이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 점성을 낮추고 근막에 위치한 이제 평활근 세포의 긴장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해당 이렇게 이 사진들은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예시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폼롤러 같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PVC 파이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단순히 폼롤러에 대한 이제 강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 이런 막대기 같은 거 많이 보셨나요 혹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테라곤 같은 이런 진동 디바이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메디신 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용 도구 같은 거 뭐 승모근이나 뭐 이제 뭐 허리 같은 거 푸는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뭐 IASTM이나 뭐 그라스톤이나 베이스텀이나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걸로 돼 있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뭐 사실 너무 다양합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이제 저희 뭐 체육 쪽에서는 옛날에 이제 폼롤러가 이제 대중화되기 전에는 스미스 머신이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은 그냥 벤치프레스에서 막 벤치 그 바벨을 꺼내가지고 막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옛날에 막 진짜 한 막 1900년도 막 후반대 있잖아요. 뭐 2000년 초반대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도구를 뭘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분야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분야예요. 이쪽도. 지금 이제 연구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쪽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이제 보면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근막 이완법에 이제 금기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다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이게 적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 SMR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막이완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막 진짜로 막 진짜 이렇게 저희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로 막 수료 하루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라스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적용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부터 보시면은 뭐 악성 종양이나 골다공증, 골수염, 뭐 정맥염, 세포염,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혈병, 동맥류, 그리고 뭐 항응고요법 치료, 저맥낭염, 봉합부위, 그리고 우열성 심장기능 상실, 그리고 출혈성 장애, 그다음에 여기 우측부터 보시면은 뭐 갑상선 비대나 습진 또는 다른 피부 질환, 과민한 피부 상태, 열린 상처, 그리고 골절이 회복 중인 상태, 폐쇄성 부종, 그리고 이제 진행된 당뇨병, 혈종이나 뭐 전신성 또는 국소 감염, 그리고 발열 상태, 진행된 퇴행성 변화, 장기 기능 상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피부 관련해가지고는 확실히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이런 사진과 같은 이런 장비들은 그나마 덜한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혹시라도 네이버에다가 뭐 그라스톤 테크닉이라고 친다고 나오시는 그런 이제 쇠로 된 이제 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 피부랑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뭐 만능이 아니다라고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SMR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사실 이게 뭐 매일 해야 된다, 뭐 언제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뭐 저희 일반적인 뭐 트레이닝처럼 그런 거는 사실 없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빈도는 뭐 매일 그리고 뭐 세트는 뭐 1세트 뭐 반복은 해당 없고 뭐 지속 기간은 뭐 과긴장된 부위에 대고 뭐 적용 강도에 따라서 뭐 30초 동안 뭐 90초 동안 유지한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종아리근부터 해서 뭐 비골근이나 뭐 장경인대 그리고 뭐 대퇴근막 장근, 이상근, 내전근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 부분, 대퇴사두 그리고 광배근 그리고 이제 등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죠. 그래서 뭐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라식 스파인, 이 흉추 여기에 대한 거 여기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흉추까지는 괜찮지만 실제로 이제 럼바, 이 요추에 대한 이제 보면은 폼롤러 같은 거는 이것도 이제 금기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IT 밴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폼롤러를 해도 이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얘도 많이 빠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제 적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많이 대중적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효과도 많이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운동 지도하실 때 적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장기법인데, 신장기법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그냥 정적 스트레칭이나 이제 신경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이 정적 스트레칭,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스태틱 스트레칭,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뉴로머스큘러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정적 스트레칭 설명부터 보시면은 뭐 낮은 강도와 긴 시간을 종합해서 뭐 자가 억제를 유발을 하고 이 스트레칭은 뭐 근육의 이완과 길이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장력과 저항점에 닿았을 때 뭐 30초간 스트레칭을 하고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신축성의 증가는 근방추 활동과 이제 운동 뉴런을 이제 활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근 스트레칭은 이제 뭐 PNF라고 제일 많이 불리죠. 그리고 이제 근육의 가동 범위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환자 스스로 그 근육을 뭐 7초에서 15초간 수축을 하고 다시 새로운 가동 범위 이제 수축으로 인해 생긴 에서 수동적으로 이제 2, 30초 스트레칭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근 스트레칭은 파트너가 자가 근육 수축에 대한 저항을 주고 그 저항으로 생긴 새로운 가동 범위에서 관절을 이제 수동적으로 스트레칭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수업 때도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스트레칭 샵이 이제 따로 이제 파생돼서 생길 정도로 이 스트레칭에 대한 이제 보면은 되게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요. 한번 나중에 뭐 스트레치뱅이나 이렇게 쳐보시면은 뭐 강남권이라든지 이런데 서울권에는 지금 막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경도 하러 갔는데 근데 사람도 되게 많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체육인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매뉴얼 테라피를 하는 이런 것들 뭐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제한적이에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뭐 샵을 한다든지 뭐 운동 이제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생기실 건데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근막이 하나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 판결로도 이제 위헌이 안 나왔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앞통점을 뭐 눌러주는 행위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저희 분야에서는 스트레칭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보수 치료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는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글씨부터 한번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회귀 억제, 이제 렌쇼 세포라고 부르는 이 중간 뉴런을 통해서 이 운동 뉴런, 이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피드백 회로 그리고 뭐 스트레치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 반사고요. 스트레칭 반응으로 인해서 근육 수축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신경적으로 봤을 때, 신경적으로 보면은 관절 가동 범위의 이제 끝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신경근 섬유 조직의 정적 스트레칭은 이제 골직원, 이제 골찜줄 기관, 골직원기를 이제 억제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이제 자가 억제. 그리고 이제 렌쇼, 이제 회귀 억제를 통해서 이제 운동 뉴런, 신경세포를 이제 활성화를 감소시키고요. 이제 회귀 억제는 이제 운동 뉴런의 활성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피드백 회로이고, 종합하자면은 뭐 이 모든 것을 이제 신장 반사의 반응을 이제 감소시키고 환자가 이제 스트레칭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야 하는 뭐 저항력을 올리는 것으로 뭐 보이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뭐 간단한 이제 보면은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려고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은 이 렌쇼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 얘는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신장 반사에 대한 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근 스트레칭 뭐 줄여서 말하면은 뭐 NMS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PNF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의 끝까지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고 스트레칭 되는 근육을 이제 환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수축을 하고요. 이 새로운 관절 가동 범위의 끝을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형성된 관절 가동 범위의 끝에서 2초에서 30초간 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이제 반복하는 뭐 대표적으로는 뭐 3번이라고는 하는데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당연히 보조자가 있어야겠죠. 이 스트레칭을 적용을 할 땐. 그리고 이거는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NMS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칭 샵이나 이런 데서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PNF 스트레칭도 나중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종류가 좀 세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이제 작용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운동 시작과 끝 지점에 따라서 달라지고 힘을 이제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시니까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좀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보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 이제 스트레칭이 이게 되게 좀 논란의 주제가 많죠.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냐면은 이 사진에 있는 이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상 예방과 관련된 이 스트레칭 기전인데 뭐 옛날 진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스트레칭이 유연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게 뭐 운동 수행 능력을 뭐 증가를 시키고 뭐 부상의 위험을 뭐 감소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자 탄성과 이제 유연성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근육 에너지 흡수와 이제 힘줄 에너지 흡수 이렇게 이런 거 보시면 되시고 감소되고 높아지고 이런 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근육 힘과 외상이 증가를 하고 근육 손상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고 탄성과 유연성이 높아지면 근육 에너지가 흡수가 떨어지고 힘줄 에너지 흡수는 높아지고 이는 이제 근육 힘과 이제 외상이 줄어들고 근육 손상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높은 탄성 그리고 유연성이 증가를 하면 근육 에너지의 흡수는 이제 떨어지고요. 낮은 탄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이는 이제 근육 에너지 흡수는 높아지고 그리고 근육 에너지 흡수가 높아지면 근섬유에 전해지는 힘과 충격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힘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근육 에너지 흡수에 근섬유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서 부상의 위험을 줄인다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설명인데요. 자, 이